자, 이어서 오늘의 작전 시작해 볼 텐데요. 정치적인 이야기도 좀 하면서 마지막은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19일 날 드디어 트럼프와 시진핑이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이제 3개월 만에 이 두 정상이 통화를 했는데요. 2시간 넘는 통화였다. 이렇게 좀 알려지고 있고, 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가? 역시 가장 큰 주제는 틱톡입니다. 틱톡이 중국 회사잖아요. 근데 이제 트럼프가 계속 압박을 해서 미국 내에 있는 사업권은 미국한테 넘겨라 해서 뭐 이사회 구성이라든가 이런 거 부분에서 뭐 중국도 뭐 어느 정도 승인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관세 협상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함께 나눴던 것 같은데요. 이제 통화 끝나고 나서 트럼프는 바로 원래 좀 이런 거 떠버리잖아요. 그래서 시진핑이 틱톡 거래를 승인했다. 이제 미국 사업권은 미국 거다. 또 이야기를 했는데 중국은 이제 굉장히 톤이 낮았습니다. 그래서 중국 쪽은 시진핑이 이야기한 것은 아니고요. 중국 당국에서 뭐 기업의 의사를 존중한다. 그러나 공정성을 꼭 지켜달라. 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현재 미국이 중국한테 매기는 그 관세를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봐주는 나라가 또 역설적으로 중국 아닙니까? 이게 11월 10일이 되면 이제 끝나게 되는데요. 아마도 전화통화 내용에서 내년까지는 현재 상태, 그러니까 중국에게 매길 관세를 좀 유예해 주는 걸로 방향성을 잡힌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이 틱톡의 언급 다음으로 또 이제 수다를 떤 게 뭐냐? 내년에 자기가 중국 방문하기로 결정했다라고 거의 확정을 이야기를 합니다. 트럼프가 1기 때 지난 2017년에 한번 중국을 갔었거든요. 그때 이후로 8년 만에 내가 내년에 직접 중국으로 간다라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만 이 발표 후에 또 중국 쪽에도 확인이 들어갔을 거 아니겠습니까? 공식 확인을 안 해줬는데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방중하려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그러니까 미국은 대만을 지지하지 않는다라고 말해라. 그 말이 있어야 너를 이 방중을 하겠다라고 약간 결이 다른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 날 집중적으로 여러분께 말씀드렸지만 지금 10월에 당장 다음 달에 사전 미팅이 있잖아요. 우리 경주에서 열리는 에이펙 정상회의에 트럼프는 온다고 확정을 져줬고 시진핑도 중국에서 확정진 건 아니지만 조현 외무부 장관이 확정을 져줬기 때문에 뭐 조현 장관이 없는 이야기를 하진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당장 다음 달에 일단 이 사전 미팅이 한 번 있는 거예요. 미중 정상회담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고 이제 이 전 세계가 주목을 하게 되는데 자, 이때도 결국은 관세와 대만이 될 것 같고요. 이제 관세는 벌써 내년까지 유예해 준다라고 하면서 새로운 정점으로 부각된 게 바로 이 대만인데 이 사건들이 이슈가 있은 다음에 묘한 뉴스가 하나가 이제 금요일, 토요일 넘어오면서 나왔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찾아보시면 있을 것 같은데요. 대만에 현재 미국은 바이든 때 거의 10억 달러 규모의 무기를 이제 무상 지원을 하는 프로젝트를 승인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대만이라는 게 결국 중국에게 맞서는 가장 일선 이제 국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은 트럼프가 왜 대만한테 무기 공짜로 주느냐 하고 대만에 이 무상으로 지원하는 이 무기 지원을 거부했다. 그러니까 아니면 이제부터는 대만은 너네 무기 필요하면 미국 무기 돈 내고 사라 하고 워싱턴 포스트가 거의 확정 보도를 했기 때문에 이것도 맞는 것 같거든요. 아, 여기서부터 묘해지죠. 왜냐하면 대만은 늘 미국이 지켜줬던 나라거든요. 이 중국에게 최일선으로 맞닥뜨리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 이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앞서 중국이 트럼프한테 방중하려면 대만 포기해라 뭐 선언하라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방중하려고 그랬나? 아니면은 그냥 원래 트럼프가 다 유료로 좋아하잖아요. 무기 같은 것들도 그냥 돈 내고 사라라는 그냥 평이한 자기의 방침인가? 그리고 세 번째가 중요한데 정말로 미국이 이 대만을 포기하나? 이 대만에 대한 정책이 바뀌었나? 왜냐하면 현재 공공연하게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겠지만 이 정치나 외교 쪽에 관심 있는 분들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이 바뀐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대만과 한국을 포기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아마 여러 SNS나 유튜브에서 보셨을 텐데요. 그걸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그림을 하나를 준비를 했는데 이게 이제 에치슨 라인을 번따서 요즘에 트럼프의 신 에치슨 라인이라는 건데요. 저 에치슨 라인 우리가 뭐 사회 시간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제 저 기억이 나시나요? 저 에치슨 라인이라고 미국의 저 국방 안보선을 일본, 필리핀으로 끊는 저 선을 발표를 한 거예요. 저게 이제 50년대 나오면서 저게 잘 보시면
우리 한국이 빠져 있지 않습니까? 저걸 보고 북한이 아, 이제는 남침해도 되겠다라고 해서 이제 1950년 6.25를 이제 일으켰던 저 라인이 이제 에치슨 라인인데 저러고 나서 전쟁 나고 다시 이제 미국이 저쪽 라인을 높여가지고 한국과 대만까지를 인도 태평양 전략에다 넣었는데 지금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저 에치슨 라인으로 소위 말하는 저 선을 낮춘다. 저기 되면 대만이 빠지잖아요. 그리고 우리 한국도 빠지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고 일본과 필리핀으로 구상되는 저거를 지금 트럼프가 진짜로 카더라 통신이 아니라 하려는 건가? 여기까지 이야기들이 되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까지 뭐 정치 외교 뉴스이고요. 우리가 궁금한 건 이제 투자 쪽으로 가봐야 될 텐데 문제는요. 뭐 트럼프가 저렇게 뭐 한국과 대만을 포기하면서 라인을 안으로 민다고 쳐봅시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 대만에는 엄청난 기업이 하나가 있는데 바로 TSMC입니다. TSMC가 없으면 미국의 AI, 뭐 전 세계 AI는 안 돼요. 그거를 중국에게 뺏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너무나 완벽해서 이 TSMC의 문제인데 너무나 완벽하기 때문에 트럼프는 아, TSMC가 너무 위험하다. 왜냐하면 중국의 코앞에 그런 너무나 중대한 공장이 있다. 이건 말도 안 되고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계속 TSMC 보고 미국의 공장 지어라, 미국으로 들어와라 했는데 TSMC는 갑 오브 더 갑입니다. 트럼프 말을 안 듣는 또 유일한 기업이기도 하거든요. 자, 이렇게 되니까 어떤 생각까지 오냐면 최근에 트럼프가 인텔 살리기에 거의 막 미쳐 있지 않습니까? 엔비디아도 지분 사라, 정부도 직접 지분 사라, 갖다 다 붙이는 이유가 결국은 파운드리를 할 수 있는 전 세계 3개 기업이죠. TSMC, 삼성전자, 그리고 인텔인데 그 대체제를 한번 시작하려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러나 TSMC가 저기 하늘에 있다면 TSMC와 삼성전자 파운드리도 건널 수 없는 강이 있고요. 인텔은 또 삼성전자보다도 더 밑에 있는, 그러니까 인텔이 지금 단기간에 TSMC 역할을 하기에는 불가능입니다. 그럼 그나마 중간에서 나올 수 있는 기업은 어디냐? 만들 수 있는 삼성전자 파운드리가 어부지리를 얻을 수가 있을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만약에 에치슨 라인으로 해서 대만, 한국을 다 포기한다고 만약에 하더라도요.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공장을 계속해서 미국에다 증설시키면 일단 삼성전자 파운드리에 단기간 힘을 실어주지 않을까. 여기까지 나올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삼성전자 파운드리가 요번에 뭐 파운드리는 아니지만 3E 12단도 통과했다 이런 뉴스도 나오던데 첫 번째는 미국의 파운드리 공장 있잖아요. 뭐 테일러 팹이고 여기를 삼성전자가 계속 증설하는지를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존에도 있지만 또 하나를 더 증설하는지를 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계속해서 또 삼성전자 투자자들이 기대하시는 파운드리만 떼서 나스닥에 상장하는 그 가능성에 대한 얘기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현재 삼성전자는 미국 정부로부터 47억 달러 보조금 받아야 되잖아요. 6조. 이거 지금 안 주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지분 1.5% 사겠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예 정말로 트럼프가 이 지분을 가져가게 되는 이러면서 삼성전자가 일종의 고육지책 같은 또 뭐 호재책으로 삼성 파운드리를 인적 분할해서 떼내고 가령 나스닥으로 간다. 이런 뉴스까지 온다면요. 이건 삼전의 대단한 호재입니다. 왜냐하면 기존 삼성전자들은 삼성전자 주식과 함께 인적 분할이기 때문에 나스닥에 가 있는, 미국에 가 있는 파운드리 주식까지도 함께 얻는 이제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자, 이런 포석까지 볼 수가 있다면 이게 저는 가능성이 전혀 없지도 않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이재용 일가 얘기도 걔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삼성물산, 삼성생명 다 갖고 있는데 이 중간에 낀 삼성전자를 처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분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참에 삼성전자를 인적 분할해가지고 삼성 파운드리를 저쪽에 보내고 낸다면 나머지 파운드리를 떼낸 삼성전자를 삼성물산하고 합병하기도 굉장히 쉬워지거든요. 자, 그런 차원이라면 결과적으로 삼성전자뿐만이 아니라 삼성물산에 대한 호재까지도 함께 있겠고요. 결국 이렇게 된다면 저는 뭐 배당금 계속 받아가지고 뭐 이재용 회장, 왜냐하면 삼성전자 주가가 만약에 삼성 파운드리를 떼낸다면 훨씬 더 싸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계속해서 지분을 확보해서 오너일가가 삼성전자의 지분을 늘리는 뭐 이런 패턴까지 생각해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오너 입장에서요. 그러니까 삼성그룹의 오너일가에서는 현재 삼성전자 주가가 싸져야 됩니다. 싸지면 싸질수록 유리해요. 그래야 빨리 지분을 사서 물산이 사던 뭐 이 오너 일가가 사던 더 지분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꼭 생각해 보셔서 저는 일단 한번 그림 한번 살짝 볼까요? 준비를 했으니까. 예, 지금 보시면 제가 무슨 얘기냐면 저 삼성그룹의 전체 이제 구조를 보면
이재용 회장과 오너 일가가 정점에 있고요. 왼쪽에는 제조 쪽에 물산으로 쫙 줄 세웠죠. 오른쪽에 금융으로 삼성생명 쫙 줄 세웠죠. 근데 삼성전자만 지분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걸 어떻게 할까? 저걸 어디든 삼성물산에다 갖다 붙여야 되는데 하는데 만에 하나 저 삼성전자를 삼성전자 파운드리 일명입니다. 떼어내서 나스닥으로 보내놓고 거기서 상장을 한다면 삼성전자의 가격은 더 줄어들게 되고 그렇다면 훨씬 더 물산이라든가 오너일거가 저기에 지분을 늘리는데 유리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이 인적 분할, 파운드리 인적 분할이 절대 허무맹랑한 판타지라고 보여지지는 않아서 자 이번에 이 대만의 트럼프 대통령이 무기 중단, 무상 중단입니다. 예, 선언을 물론 이거를 대만 포기다 이렇게 크게 생각을 안 하고 단순히 트럼프가 야 유료로 돈 내고 무기 사라 이렇게를 볼 수가 있겠지만 이게 정말 큰 틀에서의 대만을 일단 중국 쪽으로 보내는 그런 시기라면 TSMC의 대항마,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여기를 한번 살펴보자라는 쪽으로 작전을 이어갔습니다.